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이야기는 더 폭스 앤 더 스톡 여우와 황새의 이야기를 담은 이솝우화 426번 이야기입니다. 심수를 좋아하는 여우는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밀죠. 부리가 길었던 두루미는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우는 혼자 맛있게 먹죠. 두루미는 화가 났지만 거기서 화를 내는 것은 별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다음날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죠. 두루미는 여우에게 일부러 입이 긴 병에 담긴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이 모습을 본 두루미는 맛있게 고기를 먹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여우는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그때 두루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대우를 스스로 견딜 수 없다면 이웃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말이죠. 두루미의 말을 들은 여우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되고 둘은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오래오래 좋은 친구로 남았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립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솝우화의 특성에 부합하는 결론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의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놀리고 싶었기 때문에 두루미를 초대해서 수프를 접시에 내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먹지 못하는 두루미의 모습을 보면서 꽤 즐거워했던 여우가 바로 다음날 두루미의 초대에 왜 응했을까요? 보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 혹은 미련했거나 아니면 여우가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준 건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우가 고의적이었다면 여우는 진짜 나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는 걸로 장난치고 놀리는 건 진짜 치사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우가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한 배려, 내 입장에서 판단한 행동들. 박혜조 작가의 이미 그대는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자신이 아끼는 풀을 주고 사자는 소를 사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주고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지만 서로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박혜조 작가는 이것을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입장에서의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을 낳고 만다는 것이죠. 만약 고의적이었다면 여우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두루미도 무조건 여우의 행동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혹시 여우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겠지만 실수였다고 생각하면 화가 조금 덜 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요구의 여부입니다. 여우가 일부러 그랬든지 아니든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밀었을 때 왜 두루미는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한데 나는 부리가 길어서 접시에 담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 호리병을 주겠니? 라고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호리병을 줬을 거고 두루미는 호리병에 수프를 담아서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요구했는데도 일부러 주지 않은 거라면 여우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 친구랑은 연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약 호리병이 없어서 못 준 거라면 여우는 적어도 미안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네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든지 여우의 사과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겠죠. 두루미는 호리병을 요구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든 사과를 받아내든 여우의 못된 속마음을 간파하든 할 수 있었겠죠. 말하지 않고 여우가 알아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초코과자 광고 굉장히 유명하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초코과자 하나 쓱 하고 내밀면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뿐더러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일일이 꿰뚫어보고 짐작하고 알아채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 상황을 다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걸 꼭 말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압니다. 돌아오는 명절, 저 사람이 설거지는 도와주겠지 하지 마시고 요구하세요. 물론 요구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승낙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승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복성의 여부입니다. 여우네 집에 가서 수프 한 모금을 못 먹은 두루미는 다음날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주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루미는 쌍방과실을 택합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독인, 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굳이 그것을 뭐 똑같이 합니까? 두루미가 여우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너도 한번 맛봐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두루미의 역지사지 참교육으로 여우가 뉘우치게 되긴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여우처럼 뉘우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복수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 괜히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기분이 풀릴 만큼 마음이 상했다면 그 인연은 놓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복수해봤자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거든요. 또 여우에게 복수하려고 괜히 호리병과 고기를 낭비하게 되죠. 여우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복수, 누구를 위한 보복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솝우화 한 편에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다뤘나요?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요청하는 것. 똑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보복하기보다는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